최근에 교육 개혁안으로 네. 거론되고 있는 대학 교육 입시 폐지 그리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이제 운동가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네, 지금 대학을 특히 이제 국립대학을 네트워킹한다. 이것은 한 20년 더 돼서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주장을 해오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주장은 되어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세 가지를 전 우선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대학 입시를 없애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소위 교육 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교육 개혁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 개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늘 입시 개혁으로 끝나요. 입시 손질하는 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시를 바꾸고 나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은 그 입시에 맞는 또 방책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입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구나. 모든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입시 손질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한국 사회 기득권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교육체제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거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70년 동안. 결론은 나왔죠.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한국 교육은 바뀔 수 없다. 결론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 서열 체제,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 스카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쭉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건 정말 야만적인 체제예요.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때 치른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정말로 이러한 아주 병든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전교 1등들이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로 그거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혐오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공부라는 게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책을 안 읽어요. 그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소위 엘리트 대학 시스템으로 있는 이러한 체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 모르시죠? 대부분 몰라요. 그 중요한 걸 몰라요. 총량은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4위예요. 미국이 1등, 영국, 캐나다, 한국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 나라가 다 영미권이고요. 그 다음에 4위. 요 전까지 한국이 2위였어요. 미국 다음.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1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등록금 이렇게 내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해라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대학 등록금 없애라 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요. 없애는 게 정답이에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긴 얘기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은 뭐 전혀 못할 일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도. 내일. 오늘 화요일이에요? 뭐예요? 이게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걸 결정을 하고 내일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대학 등록금 없애는데 얼마 들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대체로. 가장 적게는 5조. 가장 많이 들어봐야 10조예요. 10조가 지금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이냐고요.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큰 돈 아니에요. 게다가 정의로운 조세만
확립이 된다면, 정의로운 조세를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 정도 돈이라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소위 사내 유보금이란 이름으로 재벌 기업들이 싸놓고 있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싸놓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체로 950조 정도라는 거예요. 950조.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대학 등록금을 없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립대학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사립대학은 왜 존재하죠? 대학에서 다 등록금을 대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독립할 이유가 없어요. 사립대학을 서서히 공영화하면 됩니다. 공영화. 지금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은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공영화하면서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동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립대학이 13%밖에 안 돼요. 국립대학이 너무나 적은 나라예요. 그 국립대학들은 아까 말씀대로 네트워킹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에 한국대학이라는 걸 두고 그 밑에 제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 5대학, 제5대학, 제주대 1대학, 뭐 전남대 5대학, 6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서 나왔다. 그럼 1대학 좀 다니다가 다음 학기에는 저 5대학의 어떤 교수가 수업이 좋대. 거기 가서 들어야지. 거기 가서 듣고 또 3대학 가서 듣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한국대학 졸업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한국대학. 이해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국립대학도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경쟁시킬 이유가 없죠. 당연히. 대학 입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면 원하는 아이들 다 원하는 데 가도록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꿈 같잖아요. 전혀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총리 공간 가서 대학 교육에 대한 그러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막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저런 이상한 자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이상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는 일상이다. 이건 이상 아니다. 일상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대학 등록금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생활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생활비. 지금 독일 대학생들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줍니다. 생활비로. 그 정도면 기숙사비 내고 책 사고 밥 먹고 그 정도 충분히 돼요. 여행은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여행은 못 갈 정도로 줘요. 생활은 가능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때요? 대학에 서열이 있는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가 있었어요. 소르본느가 있었잖아요. 프랑스가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소위 대학의 엘리트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68혁명, 아까 이야기한 68혁명 때 누가 이걸 없애버렸겠어요? 누가 없앴겠어요? 그것으로 소르본느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가 누구예요? 국민이 아니죠. 왜 국민이 누가 가장 고통받겠어요? 고등학생들이죠.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거의 파리에 완전히 거리를 다 휩쓸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이 구호를 가지고 몇 달을 완전히 파리를 휩쓸었고요. 바로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소르본느가 68년에 1, 2, 4대학으로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파리에는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이렇게 쫙 평준화가 됐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런 소위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라는 거 없어요. 어느 대학에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트 대학도 없는 거고요. 또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라는 거 보고요.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이것도 고등학교 자격시험이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게 대부분의 유럽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지금 대학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청난 열등감과 불행의식을 내면화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체제에 잘 적응했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보였잖아요. 저런 턱없는 오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김우창 교수 같은 분은 고려대학교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죠. 그분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체계로 되어 있는 사회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으셨을까? 여기에 잘 적응했다는 자들은 너무나 오만하고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나 깊은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사회예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건 바꿔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뀐다고 보고요. 우리는 정치적인 촛불을 광화문에서 몇 년 전에 했죠. 이제 필요한 건 교육 촛불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만난다면 바뀔 겁니다.